오늘장 리뷰해보고요. 또 다음 주 월요일장 프리뷰 함께 해보는 절대 전략 시간입니다. 신한금융투자의 김남형 부지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? 보이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정해봤습니다. 보이는 것 어떤 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. 지금 시장 흐름 보면 최근에 주가 상승의 흐름이 강한 종목들이 그 지속성이 좀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시세가 강한 종목을 계속 봐야 하는 이유고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 흐름이 좋았던 2차 전지 소재라든가 뭐 게임, 또 일부 헬스케어 종목군들 상승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. 이렇게 시장이 좀 혼조세일 때는 그 상승 종목의 수급이 더 쏠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눈에 띄는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그 제목 붙여봤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장에서의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 저희 증시가 어제 그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% 넘게 약세를 보였죠.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관련 종목들, 반도체주들 뭐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하락했습니다. 더불어서 그 달러 강세, 또 국채금리, 또 국제 유가 하락, 뭐 이런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된 여파로 외국인들 현물, 선물 매도도 이렇게 유입된 것도 부담이었고요. 일단 어저께 그 미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파월 연준의장과 백악관의 어떤 분위기가 좀 더 그 우려를 좀 더 표명하는 이런 바뀐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주식하는데, 이런 가운데 그 제조업 생산 둔화에 있어서 또 코로나 확산이라는 이런 부분도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낙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고요. 종목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었고, 뭐 긍정적 업황이 있어서 계속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. 게임주들도 그 신작 게임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. 그 코스닥이 이번 주에 계속 흐름이 괜찮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는데 그래도 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고요.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6월달 소매 판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전날 미국 증시가 좀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,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표명한 파월 의장 발언에 기인한 거 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소매 판매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수치가 좋게 나오면 일단 미국 경기의 자신감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좀 더 첨가해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코스피가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죠. 오늘 약간 조정받긴 했지만,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이 일간 13조 수준이어서 5월달 이후에 평균 16조를 좀 밑도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번 주가 좀 지수가 오늘 제외하면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업종 대다수는 좀 주가 회복이 빠르지는 못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일부 민감주들 반등 탄력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낙폭이 컸던 애들이 좀 반등이 크지 못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확인 심리가 강하게 적용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. 그 어닝 시즌에 앞서서 업종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코로나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. 뭐 정부에서는 8월 달에 뭐 신규 확진자 한 2,3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도 전망을 하는 모습인데, 하지만 이제 노이즈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. 당분간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. 네. 근데 이제 최근에 백신 접종 속도가 좀 둔화된 상태여서 지금은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 조치가 최상의 대안인데, 여튼 좀 확산 추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금리가 좀 단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낮으면 일단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우위가 보일 수 있다고 보이는데, 6월달 이후에는 그 인터넷, 게임 이런 순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. 근데 이런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겠지만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좀 네. 관심 더 지속해야 될 것 같고, 물론 이제 2차 전지 쪽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향후에 스토리도 있고 지금 우호적으로 정책 기조에 있기 때문에 네. 다른 성장주들 대비해서 좀 강한 흐름 보일 것 같습니다. 네.
알겠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상대적으로는 좀 더 강할 것이다.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. 그러면 뭐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경제 지표 영향 계속해서 좀 받을 테니까요. 다음 주에 주요 경제 일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다음 주에 일단 뭐 미국 기업들, 국지간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일부 예정되어 있는데 경제 지표 보고하는 게 이벤트죠. 근데 7월 19일 날 IBM, 또 7월 20일 날 뭐 테슬라, 넷플릭스라든지 또 20일 날 인텔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고요. 경제 지표는 22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하고 지금 미국 6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근데 ECB에서는 현재 완화 기조 그냥 유지할 전망이고요. 뭐 특별히 뭐 변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그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할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는 뭐 일단 전월 대비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6월 지표도 상승 가능성 높아 보이고 특히 그 코로나 충격이 지난해 2, 4분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네. 이번 지표의 상승률은 한 10%를 전년 동월 대비 좀 상회할 거다라고 보입니다. 네. 이 정도에서 경제 지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호황세가 섞여 있는데 결국에 시장은 위쪽의 방향성을 선택했습니다. 게다가 주변국 증시 대비로 잘 갔죠. 주간 기준 2% 안팎이면은 또 강한 탄력이었던 것 같은데요. 다음 주는 시장을 좌우할 만한 기준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다음 주도 역시 이제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좀 계속 추이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. 지금 시장 뭐 글로벌리하게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변수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사망자 수 증가가 뭐 크게 수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일단 백신 선도국들은 이제 뭐 중앙정부 주도로 규제는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개인의 자율 방역으로 방침을 선회 중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만 백신 접종률이 한 30% 정도 머무르고 있어서 내수 경기 회복 지연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. 하여튼 다음 주도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가 최근에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영향을 좀 끼칠 것 같은데 6월달 미국 물가 지표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. 13일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하고 14일 발표된 생산자 물가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은 일시적 현상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. 하여튼 파월 연준 의장도 뭐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대응해서 뭐 기조를 유지를 한다고 했었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2일 날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내심 가지겠다는 입장 강조한 거는 뭐 주식시장의 물가 상승에 대해서 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도 일단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선진국 견조한 수요와 또 이에 힘입은 수출주 실적 호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.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몇 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포스코하고 현대차 그룹주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2분기도 좀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하고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로나, 미국 물가,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얘기 좀 더 여쭤볼게요. 요즘 들어서 1,600명 안팎의 수준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확진 환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에 있어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.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큰 변수는 아닐 것이다.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? 일단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는데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망자 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사망자 수가 계속 나오게 되면 지금의 어떤 단계에서 좀 더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고요. 선진국이 지금 자율적인 방역 위주로 가고 있는데, 이게 이제 정부 규제로 가버리면은 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고요. 이게 일단 기존의 백신이 변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기대하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뭐 커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가 계속 입증이 되어지고 있고 사망률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다음 주는 어떻게 해볼까요?
일단 다음 주 전략은 제가 이제 모멘텀 피크아웃에 대한 경계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. 일단 지금 최근에 이런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. 그렇죠. 특히나 그 연준에 대해서 시장의 의심이 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최근에 계속 미국 인플레이션 급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준에서 그동안에 계속 전망했던 거하고 좀 어긋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향후 전망이 이렇게 좀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거는 이제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, 또 연준에서 이제 어찌됐건 뭐 테이퍼링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정책적인 리스크가 좀 거슬리는 상황입니다. 주식시장에는.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죠, 주식시장은.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에 따른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도 실적 좋겠지만, 일단 최근에 이제 모멘텀 핑크아웃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지수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다음 주도 저번 주에 제가 뭐 2차전지 소재주나 헬스케어 종목들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역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강한 애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약한 애들은 계속 주가가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센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2차전지 소재주,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